으악! 거센 물살이 뱃전을 때리는 굉음과 함께 만석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으니 이는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그가 쥔 삿대 하나의 의지에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째 쉬지 않고 퍼부어대는 장대비는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흉포한 기세로 강물을 불려놓았고 평소 잔잔하던 나루터 앞강은 이제 시커먼 흙탕물을 머금은 거대한 황룡이 되어 몸부림치는 형국이었다. 만석은 뱃사공으로 뼈가 굵은 사내였으나 발밑에서 요동치는 나룻배의 흔들림은 그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를 선사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대로 강물에 휩쓸리면 뼈도 추리지 못하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삿대를 강바닥에 처박으려 애를 썼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낮인지 밤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을 지경이었고 빗줄기는 살갗을 뚫을 듯 따갑게 내리꽂히며 만석의 시야를 가려버렸기에 그는 오로지 손끝에 전해지는 물살의 저항감만으로 배의 균형을 잡아야만 했다. 이놈의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니 촌장 어르신 댁에 택감이라도 미리 옮겨드려야 하는데 큰일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에 묻혀 흩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탕류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비록 가진 것 없는 천한 뱃사공일지라도 마을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의 심성만은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보다 고귀한 것이었다. 그때였다. 거친 물살을 타고 상류에서 무엇인가 검고 거대한 덩어리가 떠내려오는 것이 희미하게 그의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뽑혀 떠내려오는 것이라 여겼으나 그 검은 물체가 가까워질수록 만석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죽은 나무 토막이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체의 집합이었기 때문이었다. 저게 도대체 무엇인고? 짐승의 시체인가? 아니면 귀신 곡할 노릇인가? 만석은 삿대를 움켜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정체를 확인하려 했는데 소용돌이치는 물결 위에서 위태롭게 떠가던 그 덩어리는 다름 아닌 수십만 마리의 개미들이 서로의 몸을 얽히고 설켜 만든 거대한 공과 같은 형상이었다. 홍수가 나자 둥지를 잃은 개미들이 살기 위해 서로의 다리를 붙잡고 뭉쳐 물 위에 뜬 채 필사적으로 생존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광경은 실로 기이하고도 처절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마저 들게 하였는데 개미떼의 덩어리는 물살에 휩쓸려 빙글빙글 돌면서도 결코 흩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개미들은 물에 잠겨 이미 죽었거나 익사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여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었고 그 안쪽에 있는 개미들은 바깥쪽의 희생 덕분에 숨을 쉬며 마른 뗏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동료들의 시체 위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만석은 그 처참하면서도 숭고한 생존 본능 앞에 잠시 넋을 잃고 말았으니 미물이라 하여 함부로 볼 것이 아니로구나. 저 작은 것들이 살겠다고 저리도 애를 쓰는데 내 어찌 이를 보고만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러나 상황은 만석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니 개미떼가 떠내려가는 방향은 하류의 급류가 소용돌이치는 곳이었고 만일 저대로 놔둔다면 저 거대한 생명 덩어리는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 자명했다. 만석은 갈등에 휩싸였는데 지금 당장 배를 돌려 저들을 구하려다가는 자신 또한 급류에 휘말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네 목숨이 더 중하지 않으냐는 이기적인 속삭임과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면 평생을 후회할 것이다라는 양심의 외침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으나 결국 그의 손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여 삿대를 힘차게 저어 개미떼가 떠내려가는 방향으로 배머리를 돌리고 있었다.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이지 내 놈의 팔자가 원래 물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더냐. 만석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빗줄기를 뚫고 개미떼를 향해 돌진하였는데 배가 급류에 휘청거릴 때마다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거친 물살을 헤치고 마침내 개미떼의 옆에 다가선 만석은 삿대를 길게 뻗어 그 검은 덩어리를 뱃전으로 끌어당기려 하였으나 물에 젖은 개미떼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고 물살의 저항까지 더해져 삿대가 부러질 듯 휘어지기 시작했다. 이놈들아! 나도 죽고 너희도 죽을 셈이냐? 제발 좀 따라오거라.
그는 젖은 손바닥이 벗겨지는 고통을 참으며 안간힘을 썼다. 만석은 배 안을 두리번거리며 무엇인가 담을 것을 찾았고 마침 고기를 잡을 때 쓰던 낡고 커다란 광주리 하나가 눈에 띄자 급히 그것을 집어들어 물 위로 던지듯 내밀었다. 그는 삿대로 개미떼를 조심스럽게 밀어 광주리 안으로 유도했는데 신기하게도 개미들은 살길을 찾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순식간에 광주리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새카만 개미들이 물밀듯이 광주리를 채우는 모습은 징그러울 수도 있었으나 만석의 눈에는 그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가여운 생명들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팔이 떨어져 나갈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광주리를 들어 올려 배 안으로 옮겼고 그 순간 배가 기우뚱하며 하마터면 전복될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배바닥에 내려놓은 광주리 안에서는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와글거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했고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허허, 내 팔자에 개미 목숨을 구하려고 이 난리를 치다니. 너희들도 참 끈질긴 목숨이로구나.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아내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뿌듯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강물은 더욱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만석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나루터를 향해 삿대질을 시작해야만 했다. 배 안가득 실린 개미들과 함께 매치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도험난했으나 그는 왠지 모르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큰 힘이 솟는 듯했다. 천신만고 끝에 배가 나루터의 진흙바닥에 닿았을 때 만석은 기진맥진하여 거의 기어가다시피 배에서 내려 밧줄을 말뚝에 단단히 메었다. 그는 광주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비가 덜 들이치고 물이 차오르지 않을 높은 언덕 밑에 큰 바위 틈새에 내려놓았는데 개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불란하게 광주리를 빠져나와 흙냄새가 나는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석은 그래, 가서 잘 살거라. 다시는 물에 빠지지 말고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 라며 마치 자식들을 떠나보내는 아비처럼 중얼거렸다. 개미들은 마치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는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덤불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온몸이 비에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만석은 터벅터벅 걸어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했는데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늘이 무너질 듯 더욱 세차게 퍼부어대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불어난 물이 이미 논밭을 삼키기 직전까지 차올라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둑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이러다 둑이 터지는 거 아니여? 비가 예사롭지 않아. 설마 하니 관아에서 튼튼하게 쌓은 둑이 무너지겠어? 쓸데없는 소리 말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낙관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만석은 강물 위에서 겪었던 그 공포가 잊히지 않아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만석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기에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부엌에 물이 차오르기 일쑤였다. 그는 젖은 옷을 대충 짜서 널고는 냉기 가득한 방 아랫목에 웅크리고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불길하게 들려왔다. 아까 구해준 개미떼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들이 필사적으로 뭉쳐있던 그 모습이 어쩐지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전조처럼 느껴져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미물들도 살겠다고 저리 뭉치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어찌 될꼬.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낡은 집신을 만지작거렸다. 밤이 깊어가도록 빗줄기는 잦아들지 않았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만석은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거센 물살 소리와 개미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이 마치 성난 짐승처럼 둑을 넘실거리는 광경이 섬뜩하게 비쳤다. 강물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고 둑은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지만 마을의 유지인 최진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터였다. 그때 만석의 눈에 빗속을 뚫고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마을의 똥개들이 꼬리를 내리고 낑낑대며 높은 곳으로 도망치는 모습이었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다고 하였으니 개들마저 마을을 떠나려 한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징조가 아니었다. 만석의 가슴속 불안감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그는 옷을 주워 입으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촌장님께라도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 결심을 굳혔다. 비록 천한 뱃사공의 말이라 무시당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가 문을 열고 나서려는 찰나 문지방 너머로 빗물이 들이닥치며 흙탕물이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으니 이는 이미 마을의 배수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만석은 삿갓을 눌러쓰고 빗속으로 뛰쳐나갔는데 그의 발걸음은 촌장의 집이 아닌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최진사의 기와집을 향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촌장보다는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최진사의 한마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최진사의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굳게 닫힌 대문은 마치 마을 사람들의 다친 마음처럼 차가웠고 안에서는 왁자지껄한 술판 벌어지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리 오너라. 뱃사공 만석이 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만석이 목청껏 소리쳤지만 빗소리와 웃음소리에 묻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진사 어른, 강물이 둑을 넘으려 합니다. 피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고 절규하듯 외쳤다. 한참이 지나서야 대문이 삐거덕 열리고 술에 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하인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내밀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웬 행패냐. 썩 꺼지지 못할까. 하인의 호통에 만석은 굴하지 않고 지금 당장 진사 어른을 뵙게 해주시오. 마을이 다 떠내려가게 생겼단 말이오. 라며 간청했다. 그러나 하인은 비웃음을 흘리며 미친놈, 비 좀 온다고 호들갑은 썩 꺼져 하며 대문을 쾅 닫아버렸다. 만석은 닫힌 대문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고 차가운 비는 그의 뜨거운 가슴을 식혀주기는커녕 더욱 타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는 젖은 몸을 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번개가 칠 때마다 비치는 구름의 형상이 마치 악귀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 흉측해 보였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들에게는 위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만석의 탄식은 빗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다시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해야만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다. 자신이 오늘 낮에 구한 그 작은 미물들이 오만한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여주러 찾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날이 밝았으나 해는 뜨지 않았고 하늘은 여전히 찢어진 듯 잿빛 비를 토해내고 있었으니 이는 마치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내려는 조물주의 진노와도 같아 보였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만석은 부어오른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었는데 문턱 바로 아래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다. 마을의 논밭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물에 잠겨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 있었고 드문드문 솟아있는 지푸라기 더미만이 그곳이 삶의 터전이었음을 처량하게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빗줄기는 어제보다 더욱 굵어져 대지를 때리는 소리가 흡사 북소리처럼 웅장하면서도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는데 만석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는 질퍽거리는 진흙길을 헤치며 마을회관 격인 촌장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마음은 그보다 천근만 근 더 무거웠으니 둑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불길한 확신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촌장의 집 마당에는 이미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으나 누구 하나 선뜻 짐을 싸서 떠나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촌장은 마루에 걸터앉아 곰방대를 물고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으니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노인에게 고향을 등지고 떠난다는 것은 죽음만큼이나 두려운 선택이었기 때문이리라. 만석은 촌장 앞으로 다급히 나아가 넙죽 엎드리며 촌장 어르신,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강물이 둑 높이에 7하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당장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라고 호소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떨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절박함만은 좌중을 압도할 만큼 강렬한 것이었다. 그러나 촌장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곤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으니 만석아, 자네 심정은 알겠네만 섣불리 피난을 갔다가는 나중에 관아의 문책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게다가 최진사 어른께서 아직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독단으로 마을 사람들을 움직인단 말인가 하며 말끝을 흐렸다. 촌장의 말인즉슨
마을의 실질적 지주인 최진사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었는데 이는 촌장조차도 마을 사람들의 안위보다 권력자의 눈치를 더 살피고 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대목이었다. 만석은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진사 어른의 허락이 무슨 소용입니까? 물이 들이닥치면 양반이고 상놈이고 다 죽는단 말입니다. 라고 외쳤으나 주변 사람들은 그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결국 만석은 촌장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직접 최진사를 찾아가 단판을 짓기로 결심하고 발길을 돌렸다. 최진사의 집은 마을에서 지대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소슬대문은 위압적으로 솟아있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만석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곡간에 문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물난리에 대비해 곡식을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빗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문틈을 막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었다. 만석은 사랑채 캔마루에 앉아 부채를 붙이며 밖을 내다보고 있는 최진사를 발견하고는 빗물 젖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 소리로 읍소하기 시작했다. 진사 어른, 소인 만석이 옵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십시오. 강물이 불어나 둑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이라도 곡간을 열어 사람들에게 비상식량을 나누어주고 모두 뒷산으로 피신하도록 명을 내려주십시오. 이대로 있다가는 마을 전체가 수장될 것입니다. 만석의 외침은 처절했으나 최진사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부채를 탁 접으며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네 이놈,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망발이냐? 이 비는 곧 그칠 것이고 강둑은 내 조부님 때부터 100년을 버텨온 튼튼한 둑이다. 천안 뱃사공 주제에 감히 내게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는 것이냐? 라며 호통을 쳤다. 만석은 포기하지 않고 머리를 땅에 부수며 다시금 간청하였으니 어르신, 제가 어제 강에서 보았습니다. 미물인 개미떼조차 살기 위해 서로 뭉쳐 떠내려가더이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찌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겠습니까?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물난리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하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최진사의 귀에 만석의 말은 그저 자신의 재산을 탐내거나 마을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요설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최진사는 곧 수확할 벼가 물에 잠길까 전전긍긍하던 차에 피난을 가자는 말은 곧 농사를 포기하고 재산을 버리고 떠나라는 말과 다름없었기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내 곳간에는 1년치 양식이 그득하고 내 집은 돌로 지어 끄떡없다. 피난은 무슨 얼어. 죽을 피난. 내 놈이 정령 겁이 난다면 너 혼자 도망가거라. 내 눈앞에서 썩 사라지지 않으면 멍석마리를 시킬 테다. 최진사의 서슬, 퍼런 명령에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만석의 양팔을 붙잡고 질질 끌어내기 시작했다. 만석은 진흙탕에 내동댕이 쳐지면서도 최진사를 향해 어르신, 후회하십니다. 제발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리쳤으나 굳게 닫히는 대문 소리만이 비정한 대답이 되어 돌아왔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만석은 진흙 범벅이 된 채 하늘을 우러러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은 빗물과 섞여 하염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을로 내려온 만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져 있었으니 이미 최진사가 피난을 거부했다는 소문이 퍼진 뒤였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만석이 저 친구 물귀신에 씌었나 봐. 멀쩡한 둑이 왜 터진다는 거야. 최진사 댁이 안 움직이는데 우리가 유난 떨 필요 있나. 괜히 짐 싸들고 나갔다가 비만 맞고 고생이지 하며 만석을 비웃거나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닥친 위기보다 당장의 안락함과 권력자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는 인간이 가진 나약함이자 어리석음의 극치였다. 만석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경고하려 했으나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 심지어 평소 만석에게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옆집 칠성이조차 만석을 외면하며 형님 그만 좀 하슈. 우리 마누라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 난리지 않소. 진사 어르신 말씀대로 비가 곧 그치겠지. 너무 겁먹지 마슈. 라며 방문을 닫아버렸다. 만석은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세상 천지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는 뼈저린 고독감이 밀려왔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강가로 나갔는데 강물은 이제 두개 상단부까지 차올라 찰랑거리고 있었고 두 개 틈새에서는 흙탕물이 뱀의 혀처럼 낼름거리며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둑이 곧 붕괴될 것임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였으나 빗속에서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는 오직 만석뿐이었다. 만석은 둑 위에 서서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았는데 물살은 마치 내가 너희를 삼키러 왔다라고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포효와 같았다. 그는 삿대를 꽉 움켜쥐며 이 무지한 사람들아, 재물과 곡식이 목숨보다 중하더냐. 어찌하여 눈앞의 죽음을 보지 못한단 말이냐. 하고 탄식했다. 그의 시선은 문득 어제 자신이 개미떼를 내려놓았던 바위 틈새로 향했는데 비가 들이치지 않는 그곳은 아늑하고 안전해 보였다. 미물인 개미들은 본능에 따라 이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생명을 부지하고 있을 터인데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인간들은 오만과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꼴이었다. 오후가 되자 빗줄기는 잠시 가늘어지는 듯 했으나 이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더욱 흉흉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하늘은 검다 못해 붉은 빛이 감도는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은 비릿한 물 냄새를 마을 전체에 퍼뜨리고 있었다. 최진사는 사랑채에서 술상을 받아놓고 기생들의 가락에 맞춰 콧노래를 부르며 거보라지 비가 잦아들지 않느냐. 그 뱃사공 놈이 헛소리를 짓거린 게야 하며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각 강상류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거대한 흙더미와 나무들이 강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막혔던 물길이 한꺼번에 터지며 쓰나미와 같은 물벼락이 하류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만석은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벽에 걸린 낡은 징을 떼어냈다. 내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면 이 징소리라도 듣게 하리라. 그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징채를 단단히 쥐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마을에는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이 만석에게는 곧 사라질 신기루처럼 위태롭게만 보였다. 그는 젖은 집신을 고쳐 신고 마당으로 나섰는데 그때 그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어제 자신이 구해주었던 그 개미떼가 어디선가 나타나 자신의 집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이다. 개미들은 단순히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대가 대열을 갖추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마당의 흙바닥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만석은 징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으니 개미들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무질서한 움직임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 거대한 흐름이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곳에 다시 나타난 것이냐. 만석의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듯 개미떼는 서로의 몸을 연결하여 굵은 선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드러나는 그 형체는 만석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만큼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만석은 들고 있던 등불을 바닥 가까이 비추며 개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개미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거대한 글자 형태를 만들고 있었다. 비에 젖은 땅 위에서 수만 마리의 생명체가 온몸으로 그려내고 있는 그 형상은 단순한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또렷하고 정교했다. 만석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손에 든 등불이 파르르 떨렸다. 인간의 언어를 흉내내는 미물의 경고. 그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자비이자 섬뜩한 계시였다. 오만한 최진사와 어리석은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다가올 재앙을 비웃고 있었지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사는 만석과 미물들은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미들이 그려내는 글자가 서서히 완성되어 갈수록 밖에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는 더욱 흉포해져 마치 지옥의 아귀들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만석은 입술을 깨물며 개미들이 만드는 메시지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살면서 본 그 어떤 글씨보다도 명필이었으며 동시에 그 어떤 경전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뜻을 담고 있었다. 과연 이 작은 생명체들은 무엇을 전하려 하는 것인가? 만석의 눈동자가 공포와 경이로움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마당, 빗줄기는 잠시 숨을 고르듯 가늘어졌으나 공기 중에는 쇠 냄새와 비린내가 뒤섞인 묘한 악취가 감돌고 있었으니 이는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죽음의 입김과도 같았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던 등롱텅롱 바닥 가까이 들이대었는데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수만 마리의 개미떼가 만들어내는 검은 그림자가 마치 살아있는 먹물처럼 일렁거렸다. 개미들은 서로의 더듬이를 맞대고 끊임없이 교신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손길에 따라 움직이는 정예 병사들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갖추고 있었다. 만석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며 공포와 경이로움으로 물들어갔는데 그 검은 덩어리들이 서서히 흩어지고 모이기를 반복하더니 마침내 젖은 흙바닥 위에 선명한 한 짝 한 스의 형상을 빚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모양이라기에는 회개빛침과 맺음이 너무나도 정교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게 만들 정도였다. 첫 번째 글자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자 만석은 무릎을 꿇고 그 글자를 더듬어 읽어 내려갔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피할 피, 자였다. 피하라. 피하라니. 만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개미들은 그 글자를 완성하자마자 다시 흩어져 두 번째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세 개의 봉우리가 솟아오른 듯한 형상. 바로 매산산, 자였다. 피, 그리고 산산. 산으로 피하라는 명백하고도 단호한 계시였다. 만석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는데 미물이라 여겼던 개미들이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에게 목숨을 걸고 천기를 누설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기 때문이었다. 너희들이 나를 살리려고 다시 돌아온 것이냐. 이 폭우를 뚫고 그 작은 몸으로. 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흙바닥을 적셨다. 이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다. 며칠 전 강물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버티던 그 생존의 의지가 이제는 은혜를 갚기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승화된 것이었다. 만석은 개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으니 이것은 곧 닥쳐올 대재앙에 대한 확신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벽에 걸린 징을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그래, 알았다. 내 너희들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으마. 내 목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을 깨울 것이다. 만석은 개미들을 향해 큰 절을 한 번 올리고는 삿갓도 쓰지 않은 채 맨발로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손에 들린 징채가 허공을 가르며 징을 때리자 징징징 하는 둔탁하면서도 날카로운 금소금이 밤의 정적을 찢어발기며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일어나시오. 모두 일어나시오. 산으로 피해야 합니다. 물이 덮칩니다. 만석은 미친 사람처럼 마을 고삿길을 뛰어다니며 징을 울리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집집마다 파고들었고 잠에 취해 있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불을 켜고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이 밤중에 웬 난리야. 도적대라도 들었나. 사람들은 웅성거하며 밖으로 나왔으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비에 젖은 채 징을 치며 뛰어다니는 뱃사공 만석뿐이었다. 저 인간이 기어이 돌았구먼. 낮에도 그러더니 밤에도 지랄이야. 누군가가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고 몇몇은 시끄럽다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만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촌장의 집 마당으로 뛰어들어가 마당이 떠나가라 징을 계속 쳐댔다. 촌장님, 제발 나오셔서 보십시오. 개미떼가 글자를 썼습니다. 산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면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만석의 절규에 촌장이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나왔다. 만석아, 자네 대체 왜 이러는가? 개미가 글자를 썼다니. 그게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린가? 촌장은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으나 만석의 눈빛이 너무나도 형형하고 결기에 차 있어 함부로 꾸짖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때였다. 만석의 집 쪽에서부터 쥐떼가 찍찍거리며 쏟아져 나와 마을길을 가로질러 뒷산을 향해 달아나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뱀과 두꺼비 같은 땅짐승들도 굴에서 기어나와 비를 맞으며 산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그 광경은 실로 기괴하여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저것들 좀 봐. 짐승들이 죄다 산으로 도망가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예로부터 짐승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면 큰 변고가 생긴다는 속설이 있었기에 만석의 미친 소리보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짐승들의 대이동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한 것이었다. 설마 진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만석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제가 평소에 허튼 소리 하는 애는 아니잖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고 몇몇 눈치 빠른 아낙네들은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깨우고
귀중품을 챙기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촌장의 표정도 굳어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내리꽂히는 번개가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섬광을 내뿜고 있었다. 만석은 사람들이 동요하는 틈을 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짐승들도 살겠다고 도망칩니다. 지금 둑이 버티는 것은 기적입니다. 당장 숟가락 하나라도 더 챙길 생각 말고 몸만 빠져나가야 합니다. 최진사 때 꽃간이 우리 목숨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의 외침은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생존 본능을 일깨웠다. 가난한 소작농들과 냇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진보다리를 머리에 이고 나오기 시작했다. 여보, 빨리 나와. 애들 업어. 어머니, 쌀독은 놔두고 그냥 가요. 마을 곳곳에서 다급한 외침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여전히 요지부동인 곳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최진사의 기와집이었다. 최진사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잠을 깼으나 하인들을 시켜 대문을 걸어 잠그게 하고는 천 것들이 밤중에 구슬하는구나. 내일 날이 밝으면 촌장 놈을 불러다 경을 칠 것이다. 하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신의 집이 마을에서 가장 높고 튼튼하다는 맹신에 빠져 밖에서 벌어지는 생사의 갈림길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만석은 짐을 싸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산 쪽으로 유도하며 최진사의 집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비록 자신을 모욕하고 내쫓은 사람이었으나 그 또한 한 생명이었기에 만석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움직여야 할 때였다. 서두르시오. 노약자와 아이들을 먼저 산으로 보내시오. 젊은 장정들은 뒤따라오며 나고자가 없게 하시오. 만석은 징을 쳐서 사람들을 지휘하며 마치 장군이라도 된 듯 앞장섰다. 빗줄기는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거세게 불어 횃불을 든 사람들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마을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만석을 따라 뒷산 오솔길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땅바닥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쿵, 쿵 하고 울리는 것이 마치 거인의 발자국 소리 같기도 했고 땅속에서 거대한 용이 몸부림치는 것 같기도 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걸음을 멈추자 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멈추지 마시오. 뛰시오. 둑이 울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 강물은 이미 둑의 한계치를 넘어섰고 흙과 돌로 쌓은 제방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만석의 재촉에 사람들은 흙투성이가 된 채 비탈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진동 소리가 그들의 등을 떠밀었다. 산 중턱에 있는 오래된 정자에 도착했을 때 만석은 멈춰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드문드문 켜진 집들의 불빛이 보였는데 그 평화로운 불빛들이 곧 꺼질 운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아직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 최진사를 비롯하여 설마하며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그 순간 개미들이 보여주었던 피비자와 산산, 자가 다시금 만석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작은 미물들이 감지했던 파동이 바로 이 땅의 울림이었으리라. 만석은 젖은 옷자락을 쥐어짜며 산 아래를 향해 마지막으로 목청껏 소리쳤다. 아직 남은 사람들은 없소. 어서 올라오시오. 제발. 그러나 그의 외침은 거세진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묻혀 마을까지 닿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산 아래쪽에서 쿠구구궁하는 천둥소리보다 100배는 더 큰 굉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땅이 갈라지고 물이 폭발하는 소리였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았고 만석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마을 쪽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하얀 물거품이 거대한 벽이 되어 마을을 덮치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둑의 한쪽 귀퉁이가 마침내 터져버린 것이었다. 억눌려 있던 강물은 굶주린 야수처럼 포효하며 마을의 논밭과 집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돌진하고 있었다. 아이고, 내 집, 내 논!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소리도 무력할 뿐이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정자 기둥을 붙잡고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강하게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음을 자책했다. 하지만 재앙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터진 물길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마을 중심부를 향해 쇄도하고 있었고 그 경로에는 아직 대피하지 못한 최진사의 기와집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오두막들이 놓여 있었다. 물마는 자비 없이 모든 것을 쓸어버릴 기세였고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발밑에서 벌어지는 지옥도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잔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만석은 눈을 질끈 감았으나 귓가에는 개미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계속해서 맴돌았다. 피하라. 산으로. 그 짧은 메시지가 얼마나 큰 생명의 무게를 담고 있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쿠르르르 쾅!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둑이 터져나가자 갇혀있던 강물은 마치 지옥문이 열린 듯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 마을을 덮쳐왔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흙과 바위, 뿌리 뽑힌 나무들이 뒤섞인 거대한 수마쉐이모였다. 둑이 무너진 틈으로 쏟아져 나온 급류는 순식간에 높이 솟구쳐 올라 하얀 물거품을 내뿜으며 가장 먼저 마을 어귀의 논밭을 집어삼켰다. 잘 익어가던 벼포기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흙탕물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평화롭던 농토는 삽시간에 누런 바다로 변해버렸다. 산중턱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 참혹한 광경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아이고 맙소사! 내 집이! 우리 마을이!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성난 물살의 포효 소리에 묻혀 모기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물만은 자비가 없었으니 논밭을 삼킨 기세 그대로 마을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만석의 오두막을 향해 돌진했다. 만석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록 낡고 초라하지만 따뜻했던 그의 보금자리는 거대한 파도 한 번에 종이짝처럼 구겨지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만석은 자신의 집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눈을 질끈 감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으나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만약 개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저방 아랫목에 누워 있었다면 지금쯤 자신은 차가운 물속에서 고기밥이 되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고맙다. 고맙다. 만석은 속으로 되뇌며 옆에 서 있는 이웃들의 손을 꽉 잡았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재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마을의 저지대를 초토화시킨 흙탕물은 이제 거침없이 지대가 높은 곳을 향해 차오르기 시작했다. 피난을 가지 않고 집에 남아있던 몇몇 고집스런 노인들의 집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시오. 사람 살려.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간 사람들이 옷가지를 흔들며 구조를 요청했지만 흉포하게 소용돌이치는 급류 속으로 배를 띄우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거리는 너무 멀었고 물살은 너무 빨랐다. 이윽고 지붕마저 물에 잠기거나 무너져 내리며 비명소리는 하나둘씩 끊겼고 그 자리에는 소용돌이치는 흙탕물만이 무심하게 흐를 뿐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 그토록 견고함을 자랑하던 최진사의 기와집에도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닥쳐왔다. 사랑채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최진사는 밖에서 들려오는 굉음에 놀라 방문을 열었는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당을 넘어 대청마루까지 들이닥친 시커먼 물이었다. 이게 무슨 병고냐?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최진사는 공포에 질려 하인들을 찾았지만 하인들은 이미 살 길을 찾아 담을 넘거나 지붕으로 도망친 뒤였다. 평소 위세등등하던 대감마님 곁을 지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물은 순식간에 최진사의 허리춤까지 차올랐고 비단옷이 물을 먹어 천근만근 무거워지자 그는 중심을 잃고 흙탕물 속에 처박히고 말았다. 살려라. 최진사는 허우적거리며 기둥을 붙잡고 일어섰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곳간에 쌓아둔 금덩이와 땅 문서 생각뿐이었다. 그는 물살을 헤치고 안채로 들어가려 했으나 거센 물결이 들이닥치며 육중한 소슬대문을 박살내버렸고 그 파편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최진사는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랑채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손톱이 빠지고 무릎이 까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기와지붕 꼭대기에 올라타 앉았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지붕 위에서
최진사는 비로소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산 중턱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석과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가운데 오직 최진사의 집 지붕만이 외로운 섬처럼 남겨져 있었다. 최진사는 산 쪽을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절규했다. 만석아, 이놈 만석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내 재산의 절반, 아니 전부를 주마. 어서 배를 띄워라.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다 못해 추악하게 들려왔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재산 타령을 하는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만석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배를 띄우고 싶어도 급류가 너무 거세어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진사, 어른, 너무 늦었습니다. 만석의 탄식과 함께 거대한 물기둥이 최진사의 집을 강타했다. 100년을 버텼다던 최진사 댁의 굵은 대들보가 우지끈 부러지는 소리가 산까지 메아리 쳤다. 기와 지붕이 한쪽으로 푹 꺼지며 최진사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으아악!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그는 검은 물속으로 사라졌고 잠시 후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 자락만이 물 위에 잠시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마을 최고의 부자이자 권력자였던 최진사의 최후는 그렇게 허망했다. 황금으로 가득 찼다던 그의 곳간도, 마을 사람들을 굽어보던 그의 위세도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한 줌의 지푸라기보다 못한 것이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소용돌이치는 물살만이 남아 그의 탐욕을 비웃듯 거품을 뿜어대고 있었다. 최진사의 죽음을 목격한 산 위의 사람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만석을 비웃고 최진사의 눈치를 보던 그들이었다. 만약 만석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징을 치며 깨우지 않았다면 자신들 또한 저 차가운 물속 원혼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만석의 곁으로 다가왔다. 누군가는 만석의 젖은 손을 잡고 흐느꼈고 누군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만석아, 네가 우리를 살렸다. 네가 은인이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내 자네를 미친 사람 취급했었는데. 후회와 감사의 말이 빗소리에 섞여 흘러나왔다. 만석은 그저 말없이 촌장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다. 밤새도록 비는 그칠 줄을 몰랐고 산 위에 고립된 마을 사람들은 정자와 바위 틈에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공포의 밤을 지새웠다. 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물이 빠지기만을 기도했다. 뇌리에는 물에 떠내려가던 개미떼와 그들이 마당에 새겨놓은 피비와 산산이라는 글자가 잊히지 않았다. 미물인 개미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찾아와 미래를 알려주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오만의 눈이 멀어 파멸을 자초했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다. 세상에 하찮은 생명은 없다.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마을 전체를 구한 것이다. 만석은 가슴 깊이 새겨지는 깨달음에 고개를 숙였다. 여명이 밝아오자 비는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며 드러난 마을의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집들은 대부분 무너지거나 떠내려갔고 마을은 온통 진흙과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가축들의 사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기적처럼 인명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최진사와 그의 집에 머물던 몇몇 하인들, 그리고 끝내 피난을 거부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만석의 경고를 듣고 산으로 올라온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폐허가 된 마을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자 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 내려가 보세. 건질 것이 뭐라도 있는지 찾아봐야지. 사람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흙투성이가 된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만석은 대열의 가장 뒤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집터였던 곳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집은 온데간데 없고 류탄 빈터만이 남아 있었지만 그 빈터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때 만석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물이 빠진 진흙 바닥 위로 어디선가 나타난 수많은 개미들이 다시 줄지어 이동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만석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개미들의 행렬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거대한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만 결국 자연의 일부일 뿐이며 서로 돕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만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진리였다.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된다. 살아있으니 된 것이다.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마을은 폐허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과는 다른 새로운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탐욕스러운 최진사가 사라진 마을에서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의지하며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자 며칠 만에 드러난 태양은 무심할 정도로 찬란한 햇살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햇살 아래 드러난 마을의 풍경은 처참함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했으니 온 마을이 누런 황토색 진흙으로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집터였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뿌리째 뽑힌 고목들과 가재 도구들, 그리고 불행히 목숨을 잃은 가축들의 사체가 뒤엉켜 있었고 그 위로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절망에 잠겨 주저앉아 있을 여유조차 없었다. 당장 오늘 밤 이슬을 피할 곳을 마련해야 했고 굶주린 배를 채울 식량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진흙 구덩이 속을 파헤치며 쓸만한 나무 기둥이나 솥단지를 찾아내었고 그 과정에서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으며 삶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만석은 촌장과 함께 마을 복구의 선봉에 섰다. 예전 같았으면 천한 뱃사공이라 하여 뒤치다꺼리나 했을 그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는 이가 없었다. 오히려 사람들은 만석의 입만 바라보며 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번 환란을 통해 만석의 지혜와 덕망이 온전히 증명되었기 때문이었다. 자, 슬퍼할 시간은 나중에 갖도록 합시다. 우선 마을회관 터를 다지고 노약자들이 쉴 천막부터 칩시다. 젊은 장정들은 뻘 속에 묻힌 우물을 찾아 식수를 확보해 주시오. 만석의 목소리는 힘찼고 그의 손은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불평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이웃들의 잠자리를 마련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았다. 복구 작업이 한창일 때 마을 청년 하나가 최진사의 무너진 집터 근처에서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오, 여기 좀 와보시오. 쌀가마니가 무사합니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보니 최진사가 그토록 아끼던 곡간채는 무너졌으되 다행히 두꺼운 널빤지가 쌀독 위를 덮치면서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준 덕에 성한 쌀가마니 수십 개가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것은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으니 최진사는 살아서는 쌀 한 톨도 남에게 베풀지 않으려 했으나 죽어서는 그의 쌀이 온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구명줄이 된 셈이었다. 만석은 그 쌀가마니들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진사 어른, 저승 가시는 길에 큰 보시를 하고 가시는구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게.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의 쌀로 죽을 쑤어 나누어 먹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살아남은 이웃들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촌장은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만석의 손을 꼭 잡았다. 만석아, 이 마을은 이제 네가 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최진사의 땅과 재산은 주인을 잃었으나 관아에 이야기하여 네 공을 치아받게 하고 남은 재물은 마을을 위해 쓰도록 하겠네. 만석은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를 살린 것은 제가 아니라 저 미물인 개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린 것은 서로를 믿고 따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의 진흙이 어느 정도 마르고 임시 거처들이 완성되어 갈 무렵 만석은 조용히 망이를 들고 강가로 나갔다. 둑이 터져 물길이 바뀐 강가는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가 개미들을 구해주었던 바위 언덕은 용케도 휩쓸리지 않고 남아 있었다. 만석은 그곳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주변을 살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다시 수많은 개미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흙을 물어다 나르고 있었다. 그들은 홍수가 핥히고 간 상처를 치유하듯 무너진 굴 입구를 보수하고 먹이를 나르며 묵묵히 자신들의 왕국을 재건하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체들의 끈기와 생명력에 만석은
다시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만석은 챙겨온 밥알들을 개미굴 주변에 정성스럽게 뿌려주었다. 개미들은 마치 그 뜻을 아는 듯 만석의 발 주변을 맴돌다가 밥알을 물고 굴 속으로 사라졌다. 만석은 그 자리에서 맹세했다. 앞으로 남은 평생 생명을 경시하지 않고 미물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후대에도 전하여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잊지 않게 하겠노라고 다짐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마을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해 있었다. 새로 지은 집들은 더 튼튼했고 두근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더 높고 견고하게 쌓아 올렸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인심이었다. 누구 하나 굶는 사람이 있으면 십시일반으로 돕는 것이 당연한 풍조가 되었고 마을의 대소사는 만석과 촌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두 모여 의논하고 결정했다. 최진사의 집터는 마을 공동마당이 되어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이자 어른들의 쉼터가 되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작은 돌탑이 하나 세워졌다. 그것은 마을을 구한 개미들의 영혼을 기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얹어 만든 탑이었다. 만석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나루터에서 배를 저으며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뱃댓은 형편 닿는 대로 받았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저 웃음으로 대신했다. 나그네들이 강을 건너며 어르신, 이 마을에는 개미를 위한 탑이 있다던데 그게 무슨 사연입니까? 하고 물으면 만석은 허허 웃으며 노를 저어가며 예지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옛날에 말이지. 이 강물이 성나서 마을을 삼키려 할 때 개미들이 글자를 써서 우리를 살려준 적이 있었지. 미물이라도 은혜를 알고 앞날을 내다보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야 쓰겠나.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인근 마을뿐 아니라 먼 고을에까지 의로운 개미 마을 이이춘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만석을 개미도사라 부르며 존경해 마지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을 그저 운 좋은 뱃사공이라 낮추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만석은 나루터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하게 흐르며 햇살을 반사해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곁으로 손주 녀석이 쪼르르 달려와 무릎에 앉았다. 할아버지, 개미들이 또 글자 쓰면 어떡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만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다. 글쎄다.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산다면 개미들이 다시는 험한 글자를 쓸 일은 없지 않겠느냐. 만석의 시선은 강물 위를 떠가는 나뭇잎 하나에 머물렀다. 그 위에는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더듬이를 움직이며 세상을 구경하고 있었다. 만석은 그 개미를 향해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다. 잘 가거라. 부디 평안하거라. 바람이 불어와 만석의 흰 수염을 흩날렸고 강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자연은 때로는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는 진리를 만석과 마을 사람들은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마을에는 홍수 피해가 없었고 사람들은 대대손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진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으나 진정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은 거창한 재물이나 기도가 아니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생명조차 가여워하고 보살피는 긍휼의 마음, 착긴지신이 아닐까. 뱃사공 만석이 흙탕물 속에서 건져 올린 것은 개미떼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 잃어버렸던 양심과 사랑, 그리고 마을 전체의 미래였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마을 강가에서는 수많은 개미떼가 줄지어가는 장관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이는 그 옛날 맺은 인간과 미물의 신의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